무관도 조정의 신하들입니다. 조정이 일이 혼란스러운데 어찌 성곽만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훈과 최질은 참지정사와 중추사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대체 앞으로 조정이 어찌 되려는 건지 그 상황을 알고 싶어 유진을 찾아왔지만 오히려 성곽을 돌아봐야 할 시간에 쓸데없는 것에만 신경 쓴다 혼이 나고 조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은 하나도 듣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비록 김훈과 최질은 무관에 불과하였지만 전쟁이 아닐 때에는 조정의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궁금해하면서 조정의 일에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었지만 유진과 같은 대신들은 정사를 논하려거든 정전 조회에 들었을 때나 논하라면서 그럴 때가 아니라면 장군들 본연의 임무만 하고 정사를 돌보는 일은 재상들에게 맡기라고 딱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무관보다 문관의 지위가 더 높아 무관으로 오를 수 있는 관직은 정삼품이 최고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정작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건 자신이라 생각하는 무관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불만은 바로 황보유이와 장현우 때문에 불거졌는데요. 황보유이는 신월사에 있는 현종을 직접 모셔오고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몽진길에도 따라갈 만큼 현종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현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거란과의 전쟁으로 관리들이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자 장현우와 함께 현종에게 간청하여 중앙군의 영업전을 거두어 녹봉으로 썼고 이는 무관들의 불만을 불거지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목숨을 바쳐 싸웠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음 전쟁을 위해서 밤낮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와중에 자신들의 영업전까지 가져가서는 문신들의 녹봉으로 쓰이자 김훈과 최질은 억울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전장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것은 우리인데 영업전을 빼앗아 문신들의 녹봉을 주지 않나 그러면서도 정사에는 참여하지 말라 하며 성곽이나 돌라고 하지를 않나? 섭섭한 게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김훈이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말하자 최질 또한 맞장구를 쳤는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한들 승진 또한 정삼품으로 제한되어 있고 더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문신이 되어야 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최질과 김훈은 성곽을 돌면서 자신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황보유이와 장현우가 지나갔고 그들을 보면서 김훈은 억울함을 또 토로했는데요. 바로 저자들입니다. 저 황보유이와 장현우 두 자가 우리의 영업전을 빼앗아 문신들의 녹봉을 지급하자 황제 폐하께 건의를 했던 자들이옵니다. 내 저자들을 채찍으로 때려 죽여도 분이 다 풀리지 않을 듯하오. 최질은 중랑장으로 거란과의 전쟁 당시 통주에서 강조가 대패하자 계속 항전을 주장하고 통주 성문을 걸어닫고 지켜낸 공을 인정받아 모방 관직에는 올랐지만 문관에는 오르지 못하고 출세의 제약을 받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 영업전까지 뺏기는 일이 발생하자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김훈 등 무관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군사들을 대거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오는데 군사들이 엄청난 야유와 기합 소리를 내며 궁궐 밖에서부터 그 기세가 대단하였고 궁궐 안까지 점령한 김훈과 최질은 황보유이와 장현우를 포박하고 채찍으로 죽기 전까지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놈들, 감히 우리의 영업전을 빼앗아. 황보유이와 장현우는 무력하게 매를 맞으며 현종을 바라보았지만 무관들의 기세가 엄청나서 현종은 어쩔 수 없이 황보유이와 장현우를 귀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그대들에게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 저자들을 다 정리하고 그대들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일 터이니 그때까지 살아만 계셔주시오. 현종은 자신의 몽진길도 함께했던 충신 황보유이와 장현우가 매질을 당하는데도 김훈과 최질을 벌하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비록 당장 김훈과 최질을 벌하고 싶었지만 강조의 정변을 겪어본 현종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시기만 무탈하게 넘어간 후 그 뒤에 김훈과 최질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막상 무관들이 권력을 잡고 보니 현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문신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무분별한 행동까지 일삼는 무관들이 이미 선을 넘어도 세게 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현종은 이번 위기를 넘기는 것 또한 강감찬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강감찬에게 무신들을 어찌 처리하면 좋을지 그 계책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무신도 공이 높으면 문관처럼 높은 품기를 받을 수 있게 할 것과 문신이 빼앗은 농토를 무신에게 돌려줄 것까지는 현종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만한 제안이었으나 그 후에도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더니 태도 또한 방자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강감찬이 보기에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때 강감찬은 평양의 말단관리인 이자림으로부터 뛰어난 묘수를 듣게 되었고 현종은 이자림의 계책을 이용하여서 방자하게 날뛰는 무관들을 처리하기로 하고 김훈과 최질을 궁으로 불렀어요.
김웅과 최질 그대가 고려를 구했음에도 그대들의 공을 높이 사지 않아 이렇게 섭섭하게 만든 것은 모두 다 내부덕의 소치라 생각하오. 지금이라도 그대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작은 연회를 열어볼까 하니 무관들을 불러 모아 궁으로 와주시오. 현종은 이자림이 말한 대로 일단 김웅과 최질을 비롯한 반란 세력들을 모두 궁의 연회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장락궁 연회에 불려온 최질과 김웅 등 18명의 무관은 자신들이 온 연회가 죽으러 온 곳인지도 모른 채 현종에게 인정받아 기분이 좋은 채로 술에 잔뜩 취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자림이 현종에게 전한 비책은 유방의 한신을 없앤 전략으로서 그들을 연회장에 유인을 한 후 술에 취하게 만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한 번에 죽여버려 처리하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반란군은 가족들 또한 연좌제를 받아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게 맞지만 현종은 무신의 가족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모두 살려두는 아량을 베풀었어요. 이제 장현우와 황보유의 유배를 풀고 모두 궁으로 데리고 오거라. 그렇게 장현우는 최질과 김훈이 피살당한 뒤 다시 궁으로 돌아와 복직이 되고 호부상서까지 진급을 하지만 매질을 당한 뒤 귀양을 간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상하였는지 호부상서가 된 지 얼마 안 돼 안타깝게 사망하고 맙니다. 오늘 영상은 20회 본방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사 기록을 참고하여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